안녕하세요. 피지털 아티스트 로니 작가입니다. 아트테크TV 방송은 아트와 테크놀로지 융합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IT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샤이니 타이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샤이니 작가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 괴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샤이니 타이거라고 합니다. 작년 4월 정도부터 NFT를 시작해서 현재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NFT 아티스트가 되신 게 작년 4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되셨는지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네. 이제 프랑스에 있는 동안 2019년쯤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되게 심했어요. 문 닫고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외롭고 심심하고 이러다가 네. 이제 찾았던 나중에 이제 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클럽하우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네. 클럽하우스를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로 소통을 해요. 네.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어떤 방에서는 이제 시를 이야기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에서는 이제 작가분들이 작업하실 때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를 읽는 방에서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프랑스에 계신 작가님이랑 이제 서로 미술사 얘기를 막 나누게 되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네. 그분이 이제 좀 알려주셨어요. 이런 게 있다더라. 우리 같이 해보자. 했더니 이제 그때 같이 먼저 시작하고 계신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팔대학이라는 데에서 미술사를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저는 3대학에 있었고요. 아, 3대학에 네, 있으셨구나. 3대학의 소르본 누베르라는 학교에서 네. 이제 예술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술사요. 학부 때 미술사를 공부하고 이제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하다가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사회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공부하신 것이 지금 하시는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저는 거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네. 오랫동안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해 왔었고 네.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창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직접 이 세계에 들어오고 NFT를 이용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판매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예술 시장이구나. 이제 근데 그 예술 시장이 되게 작가들한테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까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분들과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했는데 이 NFT 쪽에서는 그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특별히 그 대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커뮤니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주 얕게 이렇게 여러분들 발을 담그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안에서도 아마 사실 처음 시작한 커뮤니티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하 NFT라는 이제 오픈 카톡 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작가분들도 계시고 큐레이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 방에 시작이 되었던 이제 분들이 계셔서 그때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들 중에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두 분 다 남자분이시고요. 아, 네네. 네, 그 아버지는 킹비트님이라고 이제 정말 그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선우진님이라고 그때 이 NFT를 무조건 해야 된다. 디지털 아티스트면 NFT를 하자라고 해서 정말 강력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필두로 그때 당시에 이제 NFT가 뭔가, 오픈시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 민팅이 뭔가, 제네시스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하시다가 계속 말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시금 또 알려드리고 하기가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백서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크라 NFT 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작가분들과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이제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빌라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NFT 전시로 한국에서 진행이 됐었던 1회전이 있었고요. 2회전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프랑스 이함 갤러리에서 메종 드 노엘이라는 빌라전을 준비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3회를 이제 올해 또 준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 김동훈 대표님의 FEWK 세계관의 또 콜라보 아티스트로 그 작품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FEWK는 너무너무 저는 매료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세계관 이제 쭉 캐릭터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들의 이제 설명들이 되게 간결한데 되게 묘하게 매력적인 글들을 쭉 써주셔서 처음엔 이걸 누가 만드셨지 하다가 이제 하얀육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얀육님이 또 그때는 이제 작품도 만들시고 하셔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궁금함에 이제 봤더니 이런 세계관들이 쭉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분들 콜라보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캐릭터는 하트의 여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트의 여왕 에이미 하트라는 캐릭터가 이제 미모국에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전쟁 굉장히 많은 전투 후에 돌아와서 이제 발작과 그런 후유증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육신을 버리고 육신을 남겨두고 이제 영혼이 남아서 이제 그 안에서 또 미모국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하트가 그 처음에 이제 전투를 할 때 썼던 총이 크로커다일이라는 최후의 총이라고 불리는 총이에요. 최후의 총. 네. 그래서 이 총의 이제 이 크로커다일이라는 이름은 총 등이 이제 마치 악어의 등과 같다라고 해서 그 크로커다일의 모습과 이 에이미 하트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작품을 만들었고요. 에이미 하트는 이제 하트의 여왕으로 불리다 보니까 여왕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한국적인 걸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마치 이제 한국의 왕이 입는 그 골룡포를 쓰고 있는 이 에이미 하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 주로 그리시는 작품을 보면은 이런 괴물 시리즈가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제일 큰 컬렉션으로는 이제 한국 전통 괴물들이라는 이제 컬렉션을 하고 있고요. 오픈시와 파운데이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청을 배경으로 조금 더 귀엽게 이제 한국의 괴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파운데이션에서는 이 괴물들을 한국의 시랑 이제 접목시켜서 조금 더 이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좀 더 심각한 진지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한국의 괴물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외국 괴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 걸 잘 모르지? 하면서 찾아본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장 처음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게
모색신명이라는 호랑이와 닮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짧고 이제 빛나는 호랑이인데 한국의 이제 그런 민중의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서부터 다양한 괴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런 그 느낌과 또 한국적인 느낌이 어우러져서 작품들이 되게 독특하신데요. 지금 그 FAWK 그룹 전시와 함께 또 개인전 공간에서 개인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개인전의 대표 작품이라던가 본인의 원래의 대표 작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제가 또 준비했던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갑여옥이라는 이제 괴물이 있어요. 이제 한국의 괴물이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사람이 발견하기에는 되게 어렵지만 발견되면 도망갈 때 학처럼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괴물이고요. 근데 이 괴물이 이제 구슬을 가지고 있대요. 빨간색 구슬과 하얀색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걸 선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분명히 사람을 되게 좋아할 텐데 조심성이 많구나. 이제 사람 분명히 그러면 왜 조심성이 많을까? 사람이 먼저 이제 수명이 짧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죽으면 슬프니까 이 슬픈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그 슬픔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녀의 모습과 함께 저희 이제 근대시 중에 한용운 시인의 임해친묵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 임해친묵을 이제 독백처럼 그 이제 구절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이제 시거든요. 그래서 그 독백을 녹음을 해서 이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미술사 또는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그 작품에도 그런 역사적인 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또 사주신 뭐 컬렉터, 뭐 홀더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한국 분들도 많으시고 외국 분들도 계신데 네. 일단은 이제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분들과 이제 트위터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채널로 이제 이야기를 소통을 나누고 있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괴물들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괴물들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이런 점은 몰랐었다.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던가 뭐 본인이 생각하는 작가로서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거창하게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전통적인 이제 괴물 친구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의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서 저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의 이 괴물들 사실 이제 보다 보니까 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괴물들 뭐 심지어는 되게 가까운 일본이랑 중국이랑도 굉장히 다른 한국 괴물들만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장난을 좋아하고 이제 귀엽거나 이런 그 지점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한국적인 한국성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만의 해석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괴물 시리즈를 또 작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계속 그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실 건가요? 지금은 사실 한국으로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귀국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네. 네, 아마 한동안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웹3
작가의 특징 자체가 노마드 생활이 가능한 거다 네. 보니까 혹시나 또 누구나 다음- 꿈꾸는 노마드 네. 생활. 네. 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노마드라고 이제 칭하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도 또 가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작가로서 또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가님의 그 작품 생활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전도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트테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의 그 도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샤이니 타이거 작가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즐거우셨다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